삼각형 ABC에서 길이 나와 있고 APC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여기서 확실한 건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이지. 맞아요? 예, 삼각형은 이 삼각형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라는 건 사인 법칙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AP의 길이를 어떻게? 사인 60으로 나누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야? 이해하겠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AP가 지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P는 어차피 BC로 움직이니까 AP가 제일 짧으려면 P가 여기 수선의 발로 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P가 수선의 발로 왔다 라고 하면 이때 AP의 길이는 얼마냐? 2루트 6? 그죠? 예, 그래서 2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2 하시면 4루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제를 풀 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뭔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혹시 사인 법칙을 안 쓰고 있나? 그냥 이거 자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 J 코사인은 쓰지 말래도 다들 잘 쓰거든요. 사인 법칙을 안 써서 문제를 어렵게 풀고 가거나 아니면 못 풀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자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면 잘 풀릴 것이다. 중심이 O이고 지름이 BC, 원 밖에 A에서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D라고 하고, 지금 구하라는 건 그냥 선분 AE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AE의 길이를 구할 건데 뭘 가지고 구할 거냐? 이 문제죠. 뭘 가지고 구할 거냐? 요거도 이 지금 보시면 안쪽에 삼각형 EBD 한 변 나와 있잖아요. 한 변 나와 있고 이미 지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각의 사인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얼마예요? 8분의 4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30도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 75도라고 준 거란 말이야. 직각은 여기 60도라고 준 거겠지. 이해되죠? 그럼 135도니까 여기 다시 45도가 되잖아요. 잘 보면 우리 뭘 구하고 싶었냐면 A2를 구하고 싶었어요. A2라는 건 뭘 가지고 구할 수 있냐면 사인 법칙을 쓴다면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다 구했는데? 그죠? 새로운 삼각형 AED에서 알고 싶은 길이 누구예요? A2죠. 그러면 아는 길이를 먼저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걔를 대각의 사인으로 나눠요. 루트 2를 곱하겠죠. 알고 싶은 길이의 대각의 사인을 곱해요. 2분의 루트 3을 곱하겠죠. 그래서 답은 4루트 3이다. 안 풀리면 뭐다? 사인 법칙이다. 문제가 안 풀리면 뭐라고? 사인 법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풀릴 거예요. 하나님 5번을 보죠. 원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요. 무게중심 나와 있고 저쪽에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PC의 길이 같은 거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P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PC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 세타를 알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맞잖아. 어차피 외접원의 지름은 이미 알아.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잖아. 그러니까 저 AG가 뭐냐면 반지름이라고. 근데 AG의 길이는 높이의 3분의 2야. 높이는 얼마야? 3이야? 그럼 2야. 빨리빨리 하네. 그치? 그래서 AG가 얘가 R인데 얘가 2야. 그러니까 지름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 세타만 구하면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세타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고,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길이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단 내려보시면 여기까지 같으니까 여기도 2예요. 근데 여기 루트 3이죠.
루트 7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네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PC는 지름 4 곱하기 루트 7분의 2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PCQ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에다가 방금 구한 거 제곱하면 되니까 64 곱하기 7분의 1인가요? 그래서 7분의 16 루트 3이다. 그러면 답은 23이다. 이렇게 쉽게 얻어질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죠? 근데 이것도 결국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문제들 보면 다 사인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정말로 쌤이 말한 대로 학생들이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인 법칙을 남들보다 좀 잘 쓰잖아? 그럼 도형 활용을 되게 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이 코사인은 이제 못하려고 해도 못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미 도달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인 법칙을 잘 알려고 하시면 돼요. 예. 자, 2분의 파인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3, db가 4. 이 두 개의 조건이 이 문제의 처음과 끝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요? 감사합니다. 저기를 보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 이렇게 연장하면 방금 제가 표시한 이 세타 여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3이잖아요. 여기 4라는 말은 사실상 여기 1이라고 주면 너무 대놓고 주는 상황이라서 4라고 준 거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네, 감사해요.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닮은 비가 다 만나야 되니까 3 여기 3 여기 구해야 되죠. 여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만 모르죠. 이 접선 여기는 x-1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접점까지 쓰는 게 아니니까. 됐나? 됐냐고? 그냥 피 탔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x 더하기 9의 제곱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잖아요. 정리하면 12x는 2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24 곱하기 3 그럼 x는 6. 왜 저번에 넓이 알고 싶어요? 누구? ADC 여기도 똑같이 세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x-1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게 5예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는 변의 길이를 처음부터 2분의 1을 한 다음에 사인으로 나누면 돼요. 사인 세타 얼마니? 1대 3대 루트 10이죠. 루트 10이니? 루트 10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5 루트 5니까 넓이는 2분의 125 루트 5다 125파이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데 사인 법칙 못 따라오면 그냥 사인 법칙의 이해도가 낮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뭐뭐 분의 뭐뭐는 뭐뭐 이질하고 있으면 도형을 관찰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지 그 식을 쓰는 데 주의가 집중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사인 법칙의 사용법은 내가 되게 명료하다고 했잖아. 그냥 j 코사인하고 똑같이 좀 해. j 코사인은 다 이렇게 하지 않냐? 인접한 두 변의 길이와 그 코사인을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나 임의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 때 임의의 한 내각의 코사인 구할 때 쓴다고 이렇게 다 알잖아. 그럼 사인 법칙 언제 쓰냐? 한 변의 길이랑 그 대각의 사인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아는데 단 걔 대각의 사인도 알아야 돼. 뭐 이럴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그게 없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야 돼. 왜냐면 한 변의 길이와 대각의 사인 사실 뭐 찾으려고 구하는 거냐면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 찾으려고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사인 a분의 a는 2r 이지를 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변의 길이를 2R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그걸 다 바꿔 그냥 그 구하는 걸로 최적화를 시키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때 사인 곱창 지름과 관련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사인분의 변의 길이가 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 알고 싶으면 이게 변의 길이가 아니고 뭐여야 돼? 변의 길이의 절반이어야 돼.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절반을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죠? 걔를 사인으로 나누면 걔가 반지름이다. 그냥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제 바꿔서 그렇게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공식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알아서 다 하잖아요. 지금 제이코사인 그런 것처럼 그냥 알아서 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빨리 진입을 시켜야 순수하게 도형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막 분수 쓰고 막 이러면서 정신이 흩어진단 말이지. 알았어? 선생님도 어떤 문제가 풀기 힘드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그 펜 안 쓰고 끝까지 푸는 게 좋거든요. 그냥 내가 푼다는 게 니네 생각하면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유일하고 그럼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실제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잘 믹싱하면 결국 여기에 도달하겠군 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잖아.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 왜 그렇게 하냐면 뭔가 중간에 그걸 쓰기 시작하면 이 쓰는 것도 손으로 쓰는 것도 두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뇌를 여기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어떤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막 가다가 존나 안개 속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계산을 하는 동안 내가 그 안개 속까지 도달하는 통찰이 휘발돼요. 없어져. 그래서 풀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개를 끝까지 뚫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뇌의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까지도 그냥 안 쓰고 답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9번은 왜 체크했냐면 뭐 별건 아닌데 뭐 각자의 방식으로 다들 푸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다리꼴을요 사다리 모양 도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사다리 팔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원뿔대정이 알아요? 원뿔대정이 뿔대정이 알아요? 뿔대? 중1 때 배우잖아. 준호! 뿔대정이 뭐야? 뿔대. 뿔대의 정이 뭐냐고. 강민 얘기해봐. 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 뿔이 아닌 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아 안 맞아? 야 사다리꼴이 평면 도형의 뿔대 같은 애야. 삼각형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 삼각형이 아닌 부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내가 지어낸 거긴 한데 존나 그래서 하지. 근데 사실상 개념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삼각형을 오려서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괜찮아 보이냐? 그잖아. 아니, 어차피 이거 뿔대 같은 애인데 원래 삼각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닮은 비 1대3이잖아요. 그러면 사이드 측면의 변의 길이 1대2야 되죠. 여기가 여기 3이고 여기 4예요. 괜찮은 거 아니? 괜찮은 거 같아? 안 괜찮구나.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세트하고 잡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었네요. 이등변 삼각형 오려놨잖아 지금. 9, 9, 10이잖아. 9, 9, 12. 그럼 여기서 수선 닦아하면 6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코사인 9분의 2, 3분의 1이라는 거 바로 할 수 있죠. 아,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구나. 갑자기 괜찮아 보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BD의 제곱은 이제 제곱 코사인 쓰시면 되죠. 81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다. 그러면 49 나오면서 넌 7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다리꼴을 훼손된 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란 말이지. 그러면 아 원래 삼각형은 이거였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다른 도구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다리꼴 자체에 갇혀있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 삼각형이 아닌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을 볼까요? OAD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알고 싶다고요? 알고 싶을 수도 있지. 중심이 O이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해요. 이게 묻는 게 뭐냐면 탄젠트거든요. 탄젠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인은 코사인 다 똑같아요. 뭘 물어본다고? B를 물어봐요. B를 물어보면 도형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도형의 크기가 안 중요하거든. 그거 우리 마음대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D를 지나고 OB의 수직인 선을 그을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제 맘이니까. 여기 그냥 3이라고 할게요. 문제 없죠? 여기 2루트 3 되냐? 여기 루트 3 되고, 여기 1 되지? 여기 60도니까. 또 2대 1 대우사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4 되네? 맞아? 문제 다 푼 거 아니에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7분의 루트 3. 맞죠? B를 물으면 길이 이미지 지정이 존나 편리하다는 걸 깨달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길이 내 맘대로 정하면 되는구나. 알겠죠? 사인을 묻든 코사인을 묻든 탄젠트를 묻든 도형의 크기와 답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그냥 내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13번을 보죠. 직원뿔. 반대말 뭔지 알아요? 사장뿔이에요. 기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직원뿔은 이제 뿔의 이 끝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밑면에 무게중심이 오는 걸 직원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원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뿔을 내가 슬라이싱한 이렇게 원판 같은 걸 쌓아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약간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예. 그래 이제 사장뿔이에요. 예, 예술이고요. 자, 아무튼 걔는 직원뿔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뿔을 가지고 오르막 내리막 문제를 묻는 건데, 얘는 문제 자체가 막 졸라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좀 더럽더라고요. 자, 원뿔을 이런 측면에 관해서 묻는 문제는 전부 뭘 해야 풀 수 있냐면 전개도를 그려야 풀 수 있거든. 원뿔의 전개도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1번 연필을 뾰족하게 간다. 2번 자를 준비한다. 3번 옆면의 중심각을 계산해 본다. 답 뭐예요? 3번입니다. 옆면의 중심각 좀 계산을 해봐. 아니 중심각도 계산 안 하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뭐 신났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중심각을 계산하면 270도야. 270도 이 짓 할 거야? 이상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높이가 졸라 낮으면 원뿔의 전개도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팩맨이라고 하나? 이거 알아요? 예. 네. 아무튼 팩맨처럼도 나온다고. 아 근데 전개도를 그릴 건데 옆면의 중심각도 계산 안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가? 난 이제 알 수가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옆면의 중심을 먼저 봅니다.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원주를 먼저 구하죠. 얼마예요? 20파이? 그걸 뭐로 나눠요? 모선의 길이로 나누면 되죠. 3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렸어도 3분의 2파이라고 우기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상했어 뭐 이러면서 예, 할만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왜 하는 거야? 아니 여기 뭔 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이거 왜 그리고 있는 거냐고. 미술대회 나왔어요? 왜 그리냐고 도대체.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 수선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는 만나는 A고 무슨 말인지 알죠? 원뿔 접으니까. 그러면 B는 저 위쪽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5만큼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되겠네 친구들아. 맞아요. 맞는 말? 졸라 맞는 말. 그죠? 자, 그럼 오르막 내리막 어떻게 구분하냐? 선생님, 제가 보니까 다 오르막 같은데요? 슬픈 얘기죠. 예, 존나 슬픈 얘기예요. 야, 니네가 산을 올라갈 때 오르막이라는 걸 어떻게 느껴? 힘들면 오르막이야? 힘 안 들면 내리막이고? 힘이 든다는 건 중력이 당신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안 든다는 건 중력이 당신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건 이 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경계는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여기에서 A, B에 내린 수선이 경계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는 점점 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 날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힘들어요. 오르막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중력이 날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막이고 여기가 내리막이죠. 그러니까 3차원에 있던 도형을 2차원으로 가지고 오니까 내리막이 오르막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여러분 대학 가서 수학을 계속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 가보시면 이제 그런 게 졸라 많습니다. 졸라 많아요. 주로 뭐냐면 차원을 올리거든요. 한 200차원, 300차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당신들이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벌써 느끼잖아. 아, 3차원 이렇게 뿌게 갖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가지고 올라가도 왜곡되겠죠? 그럼 내가 계산이 안 돼서 차원을 계속 올렸어요. 막 11차원까지 올렸어. 그럼 미친 듯한 왜곡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내리막 길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5예요. 여기가 3분의 2파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선생님 갑자기 슬퍼지네. 30하고 25를 보고 제곱 같은 거 껌이지 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그냥 25분의 1 AB의 제곱 구하면 어때? 무슨 말인지 알지? 실수를 줄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중에 키워. 그러면 안 키우고 그냥 적는 데 있을까봐. 알았어? 그러면 3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플러스로 바뀌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91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B가 5루트 9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 친구들? 됐어요? OH를 구해야 내리막 구할 거 아니야? OH 넓이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H라고 해보면 30 곱하기 2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5H 곱하기 방금 구한 AB하고 같거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OH니까 OH를 구해보면 루트 91분의 75 루트 3이 된단 말이지.
그럼 내리막길을 알고 싶잖아요. 자, 여기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봐볼까요? OH가 루트 91분의 75 루트 3이고 저기는 25잖아요. 그러니까 3 루트 3 하고 91로 합시다. 괜찮은 것 같죠? 루트 91일 때 3 루트 3이라는 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피타 돌려보면 91에서 27 빼면 얼마예요? 64예요? 그러면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니네가 들고 있는 지금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 OB 여기 OB가 이거고 그 다음에 OH가 이거고요. 반대인가? 맞을걸요? 내리막이 8에 해당하죠? 맞잖아. 이제 91. 예. 알고 있는 길이 가져가면 되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루트 91이고 미안해요. 예. 여기가 8이에요. 그러니까 25를 루트 91분의 8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루트 91분의 200입니다. 답은 291이다. 그러니까 숫자만 좀 더럽고 나머지 괜찮다. 근데 오르막 내리막 같은 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5번이 질문할 만한 문제인가 이게? 자, 4분의 D를 써보면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질문을 할 만하지도 않아.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 야, 이거를 2R분의 B라고 생각해야지. 4R분의 B의 제곱수 여기서 J 코사인을 돌리는 놈들 정신 있는 게 없는데요. 보통은 사인 법칙을 쓸 때 있잖아. 사인이 다 인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인을 변으로 대체해도 아무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관계 이용해서 얘네를 전부 다 사인을 고치라는 얘기야. 모든 항이 사인이 있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앞에 1 사인 제곱 A고 사인 제곱 B고 얘는 사인 제곱 C 마이너스 1 되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잖아. 모든 항이 사인을 똑같은 개수로 갖고 있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를 그냥 A로, 사인 B를 그냥 B로, 사인 C를 그냥 C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16번은 그냥 J 코사인 쓰시면 이제 쉽게 풀리거든요. 인수분 해가지고. 근데 혹시 J 코사인 안 쓰고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비례식이니까 코사인 A가 BK고 코사인 B가 AK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이해되죠? 근데 코사인 A가 BK라는 건 코사인 값이 변 B의 길이의 실수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B가 AK라는 건 코사인 B의 값이 변 A의 길이 서로 교환돼 있죠. 변 A의 길이의 실수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만일 A와 B가 같다면 AK와 BK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A와 B가 같으면 각 A랑 각 B가 같잖아요. 이등변이라서. 그럼 코사인이랑 코사인 B가 같잖아요. 그럼 성립합니다. 말이 되는구만. 이렇게. 두 번째가 문제죠. A랑 B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같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A랑 B는 이제 인접한 두 각이잖아. 변 AB에서 만들어져 있는. 근데 이쪽의 코사인과 이쪽의 코사인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A와 B의 코사인이 같다. 무슨 말인가 아니 친구들? 고마워. 같단 말이 아니지. 같다는 게 교환된단 말이야, 이 변이. 그러니까 변이 교환되면 이거밖에 없잖아. 직각삼켜. 그래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네.
A, B, C인 직각삼각형이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요. 그럼 코사인 A는 C분의 A고 코사인 B는 C분의 B니까 그래서 얘네가 교환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K가 뭐구나? C분의 1구나 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뭐 풀이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 이제 지겹게 했잖아.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응? 인수하고 원수였냐? 자, 넘어갈게요. 17번. 원이 삼각형 PQR과 변 QR에서 QR과 R에서 접하고 변 PQ와 S에서 만난다. 무슨 삼각형이냐? 근데 이미 접하고 해서 느낌이 오시죠? 누구 시킬까? 은수 시켜볼까? 은수야, 선생님이 할선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 있지? 할선 정리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감사합니다. 나 할선 정리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준우 얘기해봐. 준우야,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랬나 보네. 괜찮아. 기억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알려주려고 지금 시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중3 때 이제 학생들이 이걸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이 P가 뭐냐면 두 개의 할선의 교점입니다. 할선의 교점이에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하지 말랬어. 알겠지? ABC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았니? 실제로 네이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놓거든. 이거 존나 이상한 거야. 왜냐면 보통은 반식의 방향으로 네이밍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식화하려고 잘 외우게 하려고 배려를 해준다고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기억 안 나는 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고 자꾸 외워봐야 기억이 안 나니까 할선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같다도 하지마. 일정하다라고 해. 일정하다라고 하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나 추가해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추가를 해도 똑같아요. 몇 개를 추가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선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그렇게 하면 이 할선의 교점이 원의 바깥에 있더라도 동일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할선의 교점이고 현의 양 끝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할선의 끝점에서는 현의 양 끝점을 곱해야 일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가끔 이렇게 낚시를 해도 이렇게 갖구나 이런 병신 같은 짓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현의 양 끝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정하다라서 여기다 뭐 하나 추가하시면 나돈데 이러면서 다들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선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이거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이 두 개의 그림을 통제할 수 있고 덧붙여서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댔잖아. 계속 일정한 상태, 존나 신기하지 않냐? 곱이 계속 일정한 상태로 움직인다고 얘. 나 존나 개신기한데? 그러니까 분수함수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지. 그 거리를 재가지고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한 상수니까. 존나 신기하지? 그러면 이렇게 오면 두 점이 모인 거니까 이 새끼는 그러면 두 번 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됩니다. 현의 양 끝점이 시작점이고 끝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처리돼요. 그래서 햇선의 교점이네요.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QR 코드 말고 QR 제곱은 QS 곱하기 QP다라는 걸 바로 알겠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됩니다. QS라는 말은 뭐냐면 PS 더하기 PQ잖아요. 맞나? 백이냐? PS, QS. PQ 빼기 대가리 안 들어가네. QS는 PQ에서 PS 빼야 되죠. 그럼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 상태 안 좋다. 잘못 묻어가지고. 그리고 PQ 그대로 써야죠.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C. 그러면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고, 아까 나왔던 친구죠. 이거 모든 항이 사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을 제곱관계 이용해서 뭐로 고쳐요? 사인을 고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런 쌩까도 되겠네요. 위치 체인지 하면 되겠고, 그럼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사인 제곱 C네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거 왜 골랐냐면 혹시 이거 알아봤는가 보려고요. 알아봤는가 보려고. 나식이요, 나식. 나식은 Cn B잖아요. BC는 A죠. AB는 C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처음 본다고? 처음 봐?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뭐가 이상해요. 왜냐면 제1 코사인 법칙 여기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플러스 해야 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처리하기 때문이구나. A가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1코사인 법칙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성립 안 하는 삼각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기를 마이너스라고 구라를 칠 수 있다는 건 저 뒤에가 0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변의 길이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A가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을 광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아주 쉬워요. 아시겠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J코사인 다 밀고 넘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제1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뭔가 문제화시키고 싶은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 취재자들이. 근데 다 쌩까버려요. 다 쌩까고 다 2 코사인 법칙 다 밀어버리거든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훨씬 더 재밌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질문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굳이 답을 내진 않아도 되겠죠? 넘어가 되죠? 네. 20번을 볼까요? 구하는 게 뭐냐? 코사인. 코사인 BAC. 코사인 BAC를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구조가 어디 생겼잖아.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45도죠. 직각 극면에서 여기 45도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지. 제가 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넓이 구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게 그냥 8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 친구들? 맞죠? 예,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